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테드 깔창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약 10년 전 지인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휴가철만 되면 어디로 놀러갈까 보다는 어디로 낚시를 갈까가 먼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밤낚시를 더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졌었기 때문에 죽이 더 잘 맞기도 했고요. 약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당시 막 30대 초반에 혈기가 끌어넘치던 저와 친구들은 여친이 없다는 공통점과 낚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전까진 대면대면하게 연락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해 여름 휴가를 함께 가게 됐죠. 여행지는 충남 용화리 쪽이었는데요. 밤낚시 명소를 찾고 또 찾다가 같은 지역 안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문제의 그 소류지를 베이스 캠프로 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휴가철이라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또 막혀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땐 이미 7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희는 부랴부랴 개인 텐트를 치고 준비해온 도구와 음식들을 꺼낸 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졌는데요.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류지에서 이런 게 건져 올라오나 싶은 비단잉어의 친척벌까지 낚았으니 저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손맛 제대로 느끼며 즐거워했고요. 하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 1시간 동안 미친듯이 낚아올린 탓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고기의 고자도 구경하지 못했고, 슬슬 지쳐가던 무렵에 잡은 고기를 손질해서 매운탕을 끓여서 소주 한 잔씩 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낚시 의자에 앉은 채로 선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녀석이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미안, 깜빡 잠들었네 하면서 부스스 눈을 떴는데요. 저를 깨운 건 A였고 B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B 어디 갔냐고 A에게 물어보니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일라니까 더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네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 녀석은 자기 텐트까지 챙겨서 반대편으로 간 모양이었고, 저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해소된 상태로 다시 낚시에 집중했죠. 그렇게 몇 번의 입질이 왔었지만 대부분 허탕을 치며 슬슬 잘까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에 가까워진 시간이었고, 저는 B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B의 핸드폰 벨소리만 저 반대편에서 약하게 들려올 뿐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니 저놈도 선잠에 빠졌겠구나 하고 텐트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제 낚싯대에 입질이 오는 걸 보자마자 득달같이 다시 앉아서 안간힘을 썼죠. 어찌나 힘이 좋은 놈인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데도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소류지에서 이 정도 힘이 센 고기가 있었던가? 라는 의아함이 들 때쯤 찌에 물린 고기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낚시를 할 때 저는 보통 서치라이트를 켜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고기의 형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 게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고기가 아니라 창백하디 창백한 손,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 곳을 너무 집중해서 본 탓에 사물을 왜곡해서 잘못 본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팔꿈치 부분으로부터 깔끔하게 떨어져 나온 사람의 팔 한쪽이었죠. 괴담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직접 보았기에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저는 더 기괴한 것을 보고 말았어요. 서치라이트로 비춰지는 반경 일대의 뭇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한 개도 두 개도 아닌 좋기 수십 개는 될 듯한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한 짝씩 짝을 지어서 올라오는 그 팔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움직였고, 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얼이 빠진 상태로 그 어이없는 광경을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B가 있는 반대편에서 다른 서치라이트가 켜지자 저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장면은 저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B 역시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다른 방향에서 켜진 서치라이트 때문에 소류지 일대가 환히 밝혀지면서 A가 자로 들어간 텐트의 뒤에 우뚝 서있던 나무가 제 시야에 들어오면서 나무 왼편에 우두커니 서있는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랄까요? 전통 사극에 나오는 귀족 여인들이 입는 화려한 옷감의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탓인지 색감이 조금 바래져 있었고,
한눈에 봐도 전신이 물에 푹 담궈져 젖은 상태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더 음산하게 스산하게 더해주는 흑색의 장발과 그 사이로 희미하게 살짝 보이는 올라가 있는 입꼬리까지 보게 된 저는 왜 이곳을 찾는 사람만 찾는다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뭇가에서 호적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팔들과 나무 왼편에 서있던 여자가 조금씩 B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임과 동시에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B의 처절한 절규와 비명소리가 온통 이명만이 가득한 슬로우 모션과 같이 느껴지던 그 상황을 산산이 꽤 부수었죠. 그러니까 제가 꽤나 긴 시간으로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상 몇 초조차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여자가 움직이는 쪽 반대편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황급히 B에게 달려갔고 패닉에 빠져 떨고 있는 그를 들쳐매고 왔던 길을 돌아가 A가 자고 있는 텐트를 향해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B에게 가고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그 여자가 방향을 돌려서 A에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B 이놈이 어찌나 무거운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어기적거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여자가 A의 텐트를 뭇가로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B를 놓으면 왠지 저 팔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이 녀석을 끌고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A를 저렇게 끌려가게 둘 수 없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던 중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으로 웬 중형 SUV가 들어와서 정차를 했고 그 안에서 여자 두 분이 내렸는데요. 그 여자가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소류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A의 텐트는 거의 반쯤 소류지 안으로 끌려 들어간 상태였고 혼비백산에서 텐트 밖으로 허우적대며 나오는 녀석을 여자분들이 끌어올려주시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분이 제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시더라고요. 어찌나 손이 맵던지 어쩌자고 이런 데로 온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연배가 지긋해 보이는 한 분과 옆에서 그만하시라고 말리는 앳돼 보이는 분이 텐트 주변에 무슨 진 같은 걸 그리시고는 본인들은 이 근처에서 함께 신당을 운영하는 신모와 제자인데 가끔 휴가철 때마다 이 소류지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여서 매해 이 시즌마다 곤욕을 치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곳을 왜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로써 제 뼈를 때리시며 집으로 돌아가거들랑 굵은 소금으로 샤워를 하고 입고 있었던 옷이랑 가져온 물건들은 하루빨리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리 빠진 저와 녀석들은 그 길로 차에 올라타 시내 모텔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요. 흔히 전국의 모든 낚시터 중엔 아는 사람만 아는 명소, 조용한 분위기, 손맛 제대로 이런 식으로 리뷰가 작성된 곳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곳들은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물귀신 심보로 작성한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검통님이 채널에 올리셨던 낚시터 이야기 중에 그 제보자분 역시 저와 친구들처럼 그런 심보에 당해서 곤욕을 치르신 것 같고요. 하마터면 그날 다 함께 사이좋게 요단강을 건널 뻔했던 아찔한 경험 때문인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녀석들과 저는 밤낚시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낚시는 어지간한 담력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과 사고들로 인해 꽤나 고수라고 자부하는 분들도 웬만하면 혼자 밤낚시를 가진 않죠. 심지어 테드깔창님은 무려 3명이서 갔음에도 원귀에게 찍혀서 정말 요단강을 건널 뻔 하셨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